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7월도 마지막 한 주만 남았죠. 이번 주는 착약하는 공모주는 많았지만 결국 착약했던 종목은 성일하이텍 하나뿐이었는데요. 다음 주는 세 종목이 7월 마지막 종목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종목 중에서 오늘은 세비캠이라는 회사를 워밍업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세비캠은 이번 주 착약했었던 성일하이텍의 막내 동생뻘 같은 느낌인데요. 이 회사도 2차전지 재활용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2차전지 재활용 기업들이 연달아 등장하는데요. 다 사용된 폐배터리에서 소재를 다시 추출해서 재활용해야만 광물 자원의 고갈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전기차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성일하이텍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재활용 시장의 성장성 기대감으로 지난 성일하이텍 청약에 증거금이 20조 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조금 전에 이 종목은 성일하이텍 막내 동생뻘 같은 느낌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업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 두 종목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두 종목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짚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비캠은 크게 두 가지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일하이텍처럼 2차전지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는 식가객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폐산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세비캠은 창업 초기에는 이 폐산 사업을 주력으로 하다가 최근에 2차전지 재활용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폐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식가객은 굉장히 위험한 폐기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요. 세비캠은 여기에서 인산이나 질산 나트륨을 추출을 하고 그걸 비료업체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그 자체가 ESG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2차전지 재활용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2차전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폐전지 재활용 사업은 매출이 매년 크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19년도에 49억 원이었는데 20년도에는 106억 원, 그리고 21년도에는 228억 원으로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전지 재활용 사업 덕분에 세비캠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럼 여기서 성일하이텍과 먼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은 크게 사용을 다한 배터리를 방전을 시키고 그걸 부순 다음에 파우더로 만드는 전처리 과정이 있었고요. 그 파우더에서 양극재 소재를 추출하는 후처리 과정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성일하이텍은 이 재활용 전체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세비캠은 아직 다 쓴 배터리를 파우더로 만드는 전처리 공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기술은 개발이 되었고 설비도 다음 달이면 구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샘플을 만들어 보고 변수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세비캠도 전처리 과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성일하이텍은 재활용 전체 공정을 직접 할 수 있고 세비캠은 후처리 공정 중심으로 소재를 추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일하이텍은 양극재 4대 소재인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을 모두 추출할 수 있는데요. 세비캠은 아직 리튬은 추출하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이번 공모 자금으로 리튬 추출하는 설비를 갖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성일하이텍 막내 동생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형님뻘인 성일하이텍에 비해서는 하나씩 부족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성일하이텍은 2대 주주가 삼성물산이었고 또 삼성이 벤처 투자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약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2차전지 불량품을 삼성 SDI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었고 추출한 소재 중 니켈과 코발트는 삼성물산에게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삼성과 밀접한 파트너 관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세비캠은 이번에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와 10년간 소재를 공급하겠다라는 MOU를 체결을 합니다.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는 LG화학과 고려아연이 합작으로 만든 회사인데요. 삼성이 성일하이텍을 선택을 했다면 LG는 국내에서는 세비캠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판매하는 주요 거래처 중에 LNF가 있는데요. LNF도 주로 LG 쪽으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세비캠은 LG와 파트너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재무 현황 보겠습니다. 손익이 좋은데요. 계속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1분기는 매출액이 103억 원이었는데 작년 매출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은 성장을 이어나간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이익률도 10% 이상 내면서 좋은 마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으로 성일하이텍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성일하이텍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이익은 약 3분의 1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익률이 9% 정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실적으로만 말씀드리기는 사실 애매한데요. 그래도 세비캠이 성일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아도 조금 더 탄탄한 내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었으니까 재무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유동 비율은 202%, 부채 비율은 50%로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비캠도 이번 공모 자금으로는 공장과 설비를 증설하면서 캐파를 증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만 성일하이텍이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데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데 세비캠은 210억 원이니까 향후 두 기업의 생산 캐파는 조금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사용된 패널을 재활용하는 기술 연구를 착수하는 것으로 공모 자금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청약 정보 체크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세비캠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청약을 하는데요. 환불이 금요일입니다. 환불금으로는 7월 마지막 종목인 HYTC를 청약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107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도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최근 종목들이 구주 매출이 계속 나오죠. 아쉽습니다. 구주 매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보고요. 희망상당 공모가 기준 모집 금액이 321억 원인데요. 성일하이텍의 약 4분의 1 수준이니까 사이즈는 적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27만 주가 배정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7,120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세비캠 직원 수가 79명인데 우리사주 배정 물량이 고작 7,000주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에는 최대 20%까지 배정을 할 수 있는데요. 0.7%만 배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은 실제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하고 배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일하이텍은 우리사주 물량으로 20%를 꽉 채워서 직원 1인당 8,800만 원씩 청약하는 조건이었는데 세비캠은 1인당 270만 원씩 청약을 하는 조건입니다. 세비캠도 2차전지 재활용 사업으로 회사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데 직원들이 우리사주 신청을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을지 궁금합니다. 여하튼 좀 특이하게 생각이 됩니다. 구주 매출은 최대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17만 주가 나옵니다. 모집 수량의 15.9%인데요. 비율은 그렇게 과하지 않은데 그래도 최대 주주 물량이 구주 매출로 나오는 것은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이 부분이 수요 예측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인데요. 청약 한도는 일반 고객이 4,000주이고 최고 우대 고객은 24,000주입니다. 한도 차이가 상당히 크죠. 한투는 공모주 투자를 할 거면 우리 증권사를 사용해야지 이런 뉘앙스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래서 4,000주 기준 증거금은 6천만 원이 되고요. 한투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인데요. 균등 청약만 하시는 분들은 20주라는 점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은 조금 많은데요. 476만 주로 34% 정도 유통이 됩니다.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은 11.8%인데요. 그래서 만약 의무 확약이 성일하이텍처럼 크게 걸린다면 유통 물량이 20%대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은 없으니까요. 의무 확약만 좀 많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모가 보겠습니다. 사업 부문이 2차전지 재활용과 폐산 재활용으로 나누어지다 보니 유사 기업을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코스모 신소재를 하나 선정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재활용 기업을 3개 선정했는데요. 재활용 기업들은 PER이 높지 않다 보니 코스모 신소재를 하나 더해 주었습니다. 코스모가 PER이 77이거든요. 여하튼 4개 기업 평균하면 28.3인데요. 요즘 시국에 상당히 높은 PER이지만 그래도 2차전지 재활용을 생각해보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최근 4분기 실적을 공모가에 반영합니다. 67.5억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당 평가 가액으로는 37,800원을 도출합니다. 여기에 상당 기준 할인율 20.6%를 적용하면서 공모가는 3만 원으로 책정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무난해 보이는데 그럼 성일하이텍과 공모가를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809억 원이었고요. 1분기 실적을 연환해보면 올해 예상 실적은 364억 원이 됩니다. 그럼 PER은 16이 되고요. 세비캠은 상당 공모가 3만 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427억 원이고
마찬가지 로직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 13이 됩니다. 성일하이텍보다 PER이 3 정도 낮은데요. 앞에서 성일하이텍과 여러 방면으로 비교를 해보았죠. 이 종목은 사실 포텐셜은 성일하이텍급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이 3만 원으로 확정이 된다면 성일하이텍보다 밸류는 약간 낮아지는데요. 세비캠의 포지션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 나오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